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학연구소 12번째 강좌로 공학수학을 또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트로덕션인데요. 우선 레퍼런스로는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지 교재고요. 이 교재는 파트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A에서는 그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고, 파트 B에서는 선형대수, 벡터 칼큘러스에 대해서 다룹니다. 파트 C에서는 프리웨이 어널리시스하고 이제 그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PD를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D에서는 복수수 해석까지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앞으로 살펴볼 거고,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인트로덕션으로 폴스트 오더 ODE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실의 피직스들을 이제 모델링하는 용도로 이제 쓰이는 거고, 이 모델링을 할 때 이 피직스의 변화량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이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현실의 피직스에 대한 모델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미분 방정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호는 이제 y를 x로 미분한 이런 형태가 되고요. 폴스트 오더니까 이제 요 한 번 미분한 텀만 이제 들어있는 거고, 또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요 아래에 있는 이제 독립 변수가 한 개가 되는 거죠. independent variable이 이제 한 개가 있으면 상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2개 이상이면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식들은 결국 x, y, y''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될 거고, 또 항을 서로 이제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위의 형태는 implicit form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아래쪽의 형태는 explicit form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요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해를 구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보면은 방사성 물질의 이제 반감기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요 상미분 폴스트 오더 ODE를 쓸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초기 조건이 하나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는 해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해를 먼저 가정을 하죠. 이때는 익스포넨셜 형태로 가정을 하면 대입을 해보면 저 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넣어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결국에 이렇게 돼서 폴스트 오더 ODE를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저 초기 조건을 이제 주면 y는 0에서 0.5가 돼야 되니까 c는 0.5가 되죠. 따라서 y는 0.5 exponential 마이너스 kt 승, 이제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0.5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지는 이런 함수가 전형적인 폴스트 오더 ODE의 형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치 해석을 할 경우는 오일러 메서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손으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게 되고, 컴퓨터를 풀 때는 이제 순차적으로 미소 거리를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시작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가 어떤 X 도메인에서 첫 시작점에서 이렇게 격자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가 간격이 이제 h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일러 시리즈를 적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y1이라는 거는 y0에서 저 h만큼의 스텝을 가는데, 이때 기울기가 x0, y0니까 이렇게 더해지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살펴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y0, x0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게 솔루션 커브고, 자, 우리는 여기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 여기서 1차만 뽑았었을 거니까 요 기울기가 이제 요 기울기가 요거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요. 그러면 이렇게 x1을 이제 놓으면 요만큼이 h이고, 요 기울기 아니까 요 높이가 나오죠. 요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에서로 구하면 이제 x1 시점에 여기가 해라고 하지만 실제 해는 사실 여기 있는 거라서 요 사이에 요만큼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 격자를 h를 작게 만들수록 저 에러는 이제 점점 사라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x1 지점에 가서 또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해서 요 yn 지점까지 가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오일러 방식으로 수치 해석을 진행하시면 또 퍼스트 오더 ODE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수치 해석으로 말고 이제 손으로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변수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종속 변수 하나, 독립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그 텀들을 좌측 우측으로 이제 몰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에 대한 함수와 y 프라임 텀을 왼쪽으로 몰고요. x에 대한 텀을 오른쪽으로 몰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생긴 애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을 하면 이렇게 y랑 x가 분리가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손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부정적분이면 여기 뭐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믹싱 프로블럼을 하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금을 밀어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이라고 하는 거는 솔트의 인플로우 레이트에서 솔트의 아웃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빼주면 되고요. 모델링을 이제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한번 해보면
y텀을 왼쪽으로 몰고 x텀을 오른쪽으로, 여기는 x가 아니라 t가 되겠죠. 시간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gt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 저 절대값은 사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의미가 크게 없죠. 왜냐하면은 요 상수 텀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다 넣어버리면 절대값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고요. 이걸 풀려면 이제 초기값 이니셜 컨디션을 여기다 부여를 해주면 저 C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YT는 5000 마이너스 490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01t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5000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퍼스트 오더 ODE는 결국에 다 익스포넨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뭐 진동을 하는 형태로 만들려면 이게 세컨 오더까지 나가야 되고요. 이제 퍼스트 오더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익스포넨셜리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커피를 마시려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커피잔을 이렇게 놓으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데 그때도 퍼스트 오더 ODE로 모델링을 하면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 현실의 피직스들을 다 퍼스트 오더 ODE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공학서 첫 번째 인트로덕션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요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요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수학 두 번째 시간으로 1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하고 요 적분잉자라는 개념을 볼 건데 먼저 어떤 u라는 변수의 미소한 성분은 우리가 체인 룰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u가 x와 y의 함수로 주어져 있다고 할 경우 이렇게 체인 룰로 전개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 uxy라고 하는 것이 컨스턴트로 정해진다고 가정을 하면 요 미소한 du는 u가 컨스턴트니까 이제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m이라고 놓고 이 부분을 n이라고 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어떤 u라는 변수가 미소 변화량 du가 0인 경우 mdx 플러스 ndy는 0 이렇게 표현이 되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u 값이 컨스턴트라고 했으니까 요 u 값을 이제 알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임플리시 솔루션을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형태가 이제 확인이 되면 저 u 값을 이제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건데 좀 더 살펴보면 자 그러면 m은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 n은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성질을 얻을 수 있냐면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을 또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 요 두 결과가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라면 요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 관계가 성립되는지가 확인이 되면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u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식을 적분해서 이제 u 값을 찾아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루틴하게 u를 찾는 아주 심플한 과정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런 형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강제로 exact differential 폼으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를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이제 integrating factor라고 하는 적분인자를 이용하는 건데 예를 하나 보면 요런 식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근데 요 식은 exact 상미방정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미분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요 미분을 했을 때는 1이니까 원래는 이게 exact 하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값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 요 양변에 x제곱분의 1을 한번 곱해보면 이제 비로소 exact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걸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이제 컨스턴트라고 놓으면 우리가 컨스턴트의 미소와 변화량이 0으로 놓고 exact differential equation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반화해 보면 pdx 플러스 qxy dy는 0이라는 일반적인 non-exact equation에서 우리가 어떤 적분인자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곱해주게 되면 네, 다시 보겠습니다. 요 앞에다가 f라고 하는 적분인자를 곱해주게 되면 요 non-exact한 이퀘이션이 이제 exact 이퀘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exact 이퀘이션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요 관계들하고 요 관계가 성립하고 요 식으로 요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되니까 이제 편하게 앞에 루틴화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적분인자를 이제 어떻게 찾을까가 문제가 되겠죠? 저 2번 식을 보시면 자, exact differential equation에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f를 y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을 하고 또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우변은 x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 f가 x만의 함수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당연히 0일 거고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fpy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거를 라운드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f'은 x만의 함수니까 정미분이 되고 여기는 또 라운드 q 오버 라운드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3번 식에서 fq로 나눠주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 변수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f텀을 왼쪽으로 몰고요. 나머지 텀을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우변을 통째로 이제 r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시어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시어럼은 우리가 저 우변이 x의 함수다 라고 놓으면 지금 x를 오른쪽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내서 여기에다가 적분을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f 절대값의 로그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fx는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겠죠. 적분인자는 불완전 미분을 완전 미분으로 바꾸는 역할이니까 부호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서 떼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시어럼은 우리가 아까 f를 x만의 함수로 가정을 했었는데 이게 y만의 함수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는 f 스타로 놓으면 어차피 식은 똑같이 전개가 될 거니까 변수만 y로 바꿔주고 우변을 r 스타로 놓으면 유도를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r을 우변이 y만의 함수인 경우에 f 스타 y는 익스포넨셜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니까 유출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서 또 f 스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분인자를 요 시어럼을 이용해서 찾고요. 요 원래 식에다가 곱해서 사용을 하면 넌 이그젝트 이퀘션을 이그젝트 이퀘션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면 요 루틴한 가정으로 쉽게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요게 완전 미분과 적분인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예제를 좀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요, 요 루틴화 패턴으로 딱 편입을 시키는 요 과정만 좀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수학 세 번째 시간으로 1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ODE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이런 형태를 가질 때 우리가 리니어한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변이 이제 0인 경우, 그리고 우변이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변이 0인 경우를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라고 부르고요. 우변이 0이 아닌 경우를 non-homogeneous linear ODE라고 부릅니다. 그럼 먼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변수 분리를 해서 y항과 x항을 이렇게 분리해 준 다음에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이때 저 y 절대값에서 부호는 우리가 요 일반적인 컨스턴트, 임의의 컨스턴트 c를 쓰면서 사라지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는 이런 방식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non-homogeneous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그레이팅 팩터라는 걸 살펴봤는데, 이 적분 인자를 f는 fx 형태를 갖는 적분 인자를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변에다가 적분 인자를 곱해주고요. 이 텀을 f'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묶여서 fy의 전체의 미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fp를 우리가 f'이라고 놓는다면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p는 f'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변수 분리를 해서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우변을 통째로 h라고 놓으면 h'은 p, 이런 식으로 또 식이 하나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요 적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f는 2의 h승. 요 적분인자는 요 부호나 이 컨스턴트가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형태만 찾으면 익스포넨셜의 h승, 이 형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을 1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네,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적분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이렇게 되고 h는 아까 정의된 대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하고요. 결국에 우리가 넌호모지니어스의 ODE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텀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요 앞에 텀이 하나 있고 요 뒤에 텀이 하나 있는데 요 앞에 텀은 우리가 input r을 가했을 때 나오는 리스폰스가 되고요. 요 뒤에 텀은 우리가 이니셜 가진에 따른 리스폰스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텀은 그 시스템의 그 내재해 있는 특성이 이제 발현되는 거고, 첫 번째 텀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을 따라서 운동하는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 가지 텀이 더해져서 넌호모지니어스의 텀이 솔루션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요 리니어 ODE의 폼이 되면은 요 과정을 이제 루틴하게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요 형태가 안 되면 강제로 요 형태로 치환을 해놓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반식이 이제 있다고 보면 A는 어떤 리얼 넘버가 아무거나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식이 이제 리니어한지 넌 리니어한지는 저 A 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A가 0이거나 1이면 리니어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넌 리니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넌 리니어 ODE를 리니어 ODE로 바꿔놓고 앞에서 살펴봤던 리니어 ODE의 해법을 그대로 쓰고 싶은 거니까 요 식을 하나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상미분을 해주면 지수가 앞으로 나오고 1을 지수에서 빼주고 y' 이 붙으니까 우리가 y'이라고 했던 게 gy의 a승 빼기 p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식을 이제 풀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분배를 해주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y의 1-a승이 여기 들어있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아까 요 u 앞에 요 텀이 있고 저 우측에도 텀이 있으니까 요 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 형태, 요 리니어 OD의 형태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바뀌면서 리니어 OD가 되고 이후의 해법은 요 앞에서 살펴본 과정과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 리니어한 쌍미분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접근을 해보시면 이제 점점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수학 네 번째 시간으로 2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리니어한 세컨 오더 ODE가 되죠. 그러면 요 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이제 우변이 0이 될 경우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식이 되고 우변이 0이 아닌 경우는 넌 호모지니어스 식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호모지니어스만 살펴볼 건데 이렇게 우변이 이제 0이 되고요. 여기는 우변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어떻게 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쓸 거고 리니어한 식이기 때문에 이제 해를 중첩해서 더할 수가 있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이다 보니까 이제 독립적인 해 두 개의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해가 이제 표현이 됩니다. C1, C2는 임의의 상수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니셜 밸류를 주면 저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되고 초기 조건이 이렇게 하나랑 한 번 미분한 또 초기 조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 저 상수가 C1, C2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그 중근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해가 하나인 경우인데 중근일 경우라고 해도 요 독립적인 성분은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해서 이 상태에서도 이제 해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번 시간에 그 원리를 좀 살펴보고 나중에 그 사례가 나오면 바로 적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솔루션을 찾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식에서 출발을 하죠. 요 식에서 해를 가정을 하고 이제 y1이라는 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를 하나 더 찾고 싶은 건데 그 해는 우리가 중첩을 해서 쓸 거니까 linearly independent한 이제 식이 되죠. 그래서 이 선형으로 독립된 성분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 나머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y1에다가 변수 u를 곱한 형태로 이 형태를 이렇게 가정을 해주고 이제 저 u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미방이니까 두 번 미분을 한 텀까지 필요하죠. 2차 미분이니까 이걸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한번 미분하고 뒤에 한번 미분하고 여기도 전개하면은 여기까지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2번 식으로 가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항을 묶어보면 네,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있던 2차 미분 방정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텀은 0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나머지 텀을 정리를 해보면 y1으로 나눠서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u'을 u 라지 u라고 하면 u2'은 라지 u'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 라지 u로 식을 다시 보면 이렇게 묶이니까 이제는 퍼스트 오더 ODE가 됐네요. 처음에 시작을 세컨 오더 ODE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차수를 리덕션 오브 오더로 차수를 줄이는 이 기법을 쓰면 이렇게 1차 상미분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변수 분리해서 바로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긴 거고, 변수 분리를 해서 u는 u끼리 묶고 나머지 항을 오른쪽으로 몰면 이렇게 되고, 요 y1'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 dx랑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 네, 여기까지 나오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항을 넘겨줄 수가 있고, 저 자연 로그를 항을 합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절대값은 떼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저 u의 형태를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익스포넨셜로 해서 이 텀이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따라서 라지 u는 y은 제곱 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인테그럴 pdx 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번 요 3번식으로 가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나머지 솔루션 y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되고 저 라지 u를 적분을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해까지 이렇게 구해져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중군을 구한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해 형태를 이렇게 찾아서 선형 중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2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수학 5번째 시간으로 2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상수로 갖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를 볼 텐데요. 먼저 이러한 2차 상미분 방정식에서 해를 가정하고 이렇게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이러한 조합으로 해서 0이 나오려면 이걸 만족시키는 해는 익스포넨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식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항으로 다 묶어줄 수가 있죠. 네, 이 식이 만족하려면 항상 만족하려면 이 개수가 0이 돼야 되겠죠. 요거를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면 근해 공식으로 풀면 두 가지의 형태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람다1, 람다2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가정한 요 해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이런 모습일 거고 두 번째 해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선형 중첩해서 이제 해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 총 세 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두 개의 리얼 값으로 람다1, 람다2의 해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중근이어서 리얼 더블 루트를 갖는 경우 이때는 중근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소근이 나오는데 먼저 이 두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저 두 개를 그냥 선형적으로 조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게 최종 해의 모습이 되죠. 이걸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에 초기 조건을 부여하면 저 개수들의 값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중근인데 그러면 우리가 2차 상미분 방정식은 두 개의 해를 갖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해가 형태가 안 나오고 하나만 나오면 그럼에도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해를 가지고 또 다른 해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메서드 오브 리덕션 오브 오더 기법을 이제 이용을 해서 나머지 근도 해도 이제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다가 변수 u를 곱한 폼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이거를 미분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저기 요 1번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U'으로 항을 묶어보면 이렇게 묶이고 U에 대해서 항을 묶어보면
또 이렇게 묶긴 했는데 묶고 나서 봤더니 여기는 애초에 2차 상미분 방정식 형태가 돼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우리가 y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y1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이 0이 나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텀은 이제 이 텀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U2 프라임이 0이 되고 이거를 이제 두 번 적분을 해보면 U라는 거는 요 상수 텀을 달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요 U의 형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C2는 그냥 0으로 해서 날려버리고 C1도 1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U는 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Y2와 Y1의 관계를 찾는 거였는데 저 U가 X가 되니까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Y2는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케이스 1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해를 하나 더 찾았으니까 2번처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서 이걸 묶어보면 네, 이렇게 중분의 해를 갖는 경우에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케이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복소근이 나오는 경우죠.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로 이제 근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로 두 개의 실수근이 나올 겁니다. 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는 복소수로 근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또 선형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실수값으로 두 개의 근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두 개를 선형 조합을 하면 이 세 번째 케이스의 해 형태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곱해지죠. 그러면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코사인과 요 복소수, 허수를 달고 사인 텀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요거를 무한급수로 전개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서 텀을 각각 나눠서 이렇게 묶어주면 실수텀하고 허수텀을 이렇게 따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짝수텀하고 홀수텀이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사인 되고 이 부분이 이게 사인이 되죠. 따라서 이러한 오일러의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이 성질을 가지고 그러면 코사인 t를 저 익스포넨셜의 조합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맨 처음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할 때 요 뒷부분, 요 루트 안에 게 이제 허수가 돼서 저렇게 되는 건데,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부호가 바뀌니까 부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다시 묶고 2분의 1을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루트의 마이너스 1은 허수로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고 요게 i 오메가가 되죠. 이렇게 표기를 하면 람다1은 이렇게 되고 람다2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람다1, 람다2가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이제 해에서 표현이 될 건데 여기 이제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오일러 공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호만 좀 다르고 이제 방식은 똑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해의 형태는 다 실수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도입을 한 거고 현실에는 복소수가 없잖아요, 허수가. 그래서 현실에서 이걸 다 실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 영역에서의 복소수를 선형조합해서 실수로 만들어서 이제 현실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두 텀을 이제 더해서 2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해의 형태, 첫 번째 익스포넨셜에서 두 번째 익스포넨셜 빼주고 이 i로 나누면 y2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y1과 y2를 가지고 저 y1과 y2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복소해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2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이제 상수인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 우변이 0인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에 대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수학 6번째 시간으로 2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프리 오실레이션을 모델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떤 매스를 달면 요 S0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늘어난 거는 이제 자체로 매스랑 스프링이 서로 이제 평형을 이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고려하지 않고요. 요 기준점으로 시작을 해서 요 y라는 변위를 세우면
이제 우리가 모션을 하는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y만큼 늘어나면 반대쪽으로 이제 후크의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ky로 이제 당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복원력이 발생을 하겠죠. 요거를 후계 법칙이라고 하고, 요때 k를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스프링 상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일단 댐퍼는 없고 스프링만 메스에 연결된 언댐프트 시스템의 경우에 이제 OD를 유도를 해보면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로부터 이렇게 구해주고 요게 스프링의 복원력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미분 방정식이 이제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때 해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자기 원래 형태를 더해서 뭔가 선형조합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텀하고 사인 텀의 선형조합으로 이제 해가 이제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고유 진동수는 루트 k 오버 m으로 결정이 되죠.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요 언댐프트 시스템의 모델링 패턴이 됩니다. 그러면 요 해는 이제 조화 운동, 조화 진동,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또는 코사인으로 묶어서 이렇게 변이를 각을 줘서 이렇게 페이즈를 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댐퍼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마찰 손실이 다 있기 때문에 요 스프링 상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댐퍼도 이제 모델링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매스가 y만큼 이동을 하면 스프링의 복원력 뿐만 아니라 요 댐퍼의 복원력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F는 MA를 이용해서 MA라고 하는 것이 요 반발력들의 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제 모션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매스로 다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두 번 미분한 텀에다가 한 번 미분한 텀 그 자체 텀을 다 더해 선형조합했을 때 0이 되니까 이때 해는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가정된 해를 넣었을 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풀면 해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알파는 C 오버 EM, 베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2차 리니어 상미분 방정식은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해. 이게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으로 오면 내가 오버 댐핑이냐
크리티컬 댐핑이냐, 언더 댐핑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오버 댐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호가 중요한데 여기서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해는 람다1, 람다2를 이제 실수근을 쓸 수가 있어서 요 익스포넨셜을 해가지고 선형 조합을 하면은 이제 그대로 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버 댐핑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크리티컬 댐핑은 저 루트가 이제 중군이 돼서 해가 하나가 되고 하지만 2차 상미분 방정식은 근이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덕션 오브 오더 그 기법을 써서 중군에서의 베이스 해를 또 구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x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이제 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t가 붙어서 중근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댐핑이 충분하지 않아서 진동을 하게 되는 언더 댐핑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베타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때 오메가 스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루트 안에 원래 있던 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항을 뒤집어서 플러스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죠. 오메가 스타를 이렇게 해놓으면 람다 1은 이렇게 되고 람다 2는 이렇게 해가 구해집니다. 이때 알파는 C 오버 2m이고요. 따라서 식은 진폭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잦아들고 이러한 진동 운동을 오실레이션을 하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차 리니어 상미분 방정식의 해가 정확히 요 매스 스프링 시스템, 매스 댐퍼 스프링 시스템을 만나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해가 전형적인 과정을 거쳐서 탁탁탁 튀어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유 진동수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이런 걸로 요 미케니컬 시스템의 거동들을 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기전자 시스템에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뭐 유체나 열 쪽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물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1차 상미분 방정식, 2차 상미분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고 이런 게 다 통용이 된다. 어떤 그런 장르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수식을 전개를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수와 7번째 시간으로 2차 선형 3기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을 보면 제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변은 0이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고 개수를 보면 이런 개수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을 풀 때는 그 풀이 방법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솔루션을 x의 m승으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미분한 값은 이렇게 되고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 이 가정된 해를 식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3번식을 x의 m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m에 대해서 2차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식을 옥실리어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해보면 이 두 개의 해가 구해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두 개의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실수의 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풀어보면 우리가 원래 해를 x의 m승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근이 나오게 돼서 선형 중첩을 하면 이제 솔루션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 1번식을 이제 표준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 자리가 예전에 우리가 중근을 구할 때 P라고 놓고 여기다가 메서드 오브 리덕션 오브 오더 기법을 써서 해를 하나 알고 있으면 또 다른 해를 이제 찾는 거를 살펴봤었죠. y1을 알고 있을 때 어떤 변수 u를 곱해서 y2를 찾는다. 왜냐면 중근이면 우리는 해를 하나밖에 이제 모르는데 2차식은 해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나머지 근해 형태를 찾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개수 p를 이제 이용을 했었죠. 그러면 u라는 거는 라지 u를 적분한 형태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유도한 게 저 라지 u라는 거는 y1 제곱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로 요 값을 곱해주게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p가 쓰이는데 여기다가 p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해지니까
따라서 u는 이렇게 되고, y1을 x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m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y1이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된 거죠. 따라서 u는 자연 로그 x가 되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y2는 y1에다가 ln x를 곱하면 된다. 따라서 중근 케이스에서 해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더라. 그리고 그때 m은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케이스 중근도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대로 어떤 전형적인 식,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 같은 전형적인 식을 만나게 되면 그 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해를 가정해서 쭉쭉 진행을 하면 기계적으로 이런 과정을 밟아서 케이스별로 그 제너럴 솔루션의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서 8번째 시간으로 2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호모지니어스 상미분 방정식을 보면 이제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우변에 이제 rx라는 텀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는 호모지니어스 해와 파티큘러 해로 이렇게 선형 중첩이 됩니다. 바로 예를 보면 이러한 이퀘이션이 있고 초기 조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먼저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호모지니어스 ODE를 먼저 풀고요. 그럼 이때 해의 형태는 이렇게 하모닉 펑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우변의 텀을 살려서 넌 호모지니어스 이제 ODE를 풀면 되죠.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우변하고 형태가 똑같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풀어보면 식의 대입을 했을 때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근데 보시면 여기 x제곱 텀인데 요 2k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 식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 가정된 해가 형태가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파티큘러 솔루션의 해를 요 하위 텀까지 전개를 해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넣어줘야지 식이 풀립니다. 그래서 식에 다시 넣어주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항을 묶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비교했을 때 이 개수가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K0는 마이너스 2K2가 돼서 K2가 0.001이니까 K0는 마이너스 0.002가 되겠죠. 따라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2번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2번식처럼 솔루션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서 이제 일반 해를 구해줄 수가 있고, 여기까지 해주고 나서 이제 저 A, B 개수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두 개의 초기 조건이 이제 가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두 개의 초기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0.002가 되고요. 미분을 해서 또 초기 조건을 적용을 해주면 B는 1.5가 되겠죠. 따라서 4번식에서 이 두 개를 선형 중첩을 하면 이제 해가 구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메서드 오브 언디터민드 코에피션트가 되고요. 우변에 넌 호모지니어스 텀이 있을 때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형태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 살펴본 거는 이런 형태의 우변이 있을 때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외에도 뭐 다른 식으로 우변이 이제 형태가 바뀌면 또 이렇게 전형적으로 해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자, 세컨 오더 ODE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넌 호모지니어스 OD를 풀 때는 우변의 텀을 확인을 하고 그 텀의 형태에 따라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을 해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넌 호모지니어스 OD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수 9번째 시간으로 2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케니컬 시스템의 포스트 오실레이션, 레조넌스를 이제 모델링을 해볼 건데, 스프링 댐퍼로 이루어진 매스의 가지는 이러한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가진을 하면 우변에 이 가진 함수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RT로 가진을 해주면 YT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때 요 RT가 input, driving force가 되고, 요 YT가 output, forced motio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부 가진을 periodic external force라고 형태를 가정을 하고요. magnitude F0의 코사인 함수로 이렇게 가진이 된다고 보면 이제 요 1번 함수에 1번식에서 우변이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요거를 푸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on homogeneous equation이기 때문에 요 particular solution의 형태는 우변에 코사인 오메가 t가 있으니까 코사인과 사인 함수의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 미분한 값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미분 값들을 저 2번식에다가 다 넣어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코사인 텀하고 사인 텀으로 묶으면 우변에 있는 코사인 텀과 이제 같아지는 거고, 네, 이렇게 묶이면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개수가, 코사인은 이 개수가 F0고 사인의 개수는 이제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방정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고, 이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A하고 B가 모두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최종 솔루션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제 조합으로,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통해서 헤드를 구하게 되는데, 먼저 댐핑이 없는 조와 가진 운동을 살펴보고, 이때 공진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댐핑 계수가 0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 4번식에서 A는 이렇게 될 거고 B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저 3번식에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되고, 이 녀석이 루트 k 오버 m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분모에 있는 요 텀을 로우 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때 요 로우는 레저넌스 팩터라고 하죠. 그러면 저 5번식처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더해보면 최종해가 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으로 이렇게 구해주고, 여기에 초기 조건을 넣어서 개수를 결정하면 최종 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저넌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저 외부에서 가진되는 프리퀀시가 저 내추럴 프리퀀시에 이제 근접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 레저넌스 팩터 로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 공진 포인트, 요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발산을 하게 되고, 저 로가 발산을 하면 여기서 로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이면 요 솔루션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레저넌스 공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면 요 외부에서 가지다는 오메가와 요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는 서로 다른 값인데, 공진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같은 값이 돼서 요 2번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파티큘러 솔루션은 우변에 코사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 하던 대로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기가 오메가 제로니까 요 폼이 사실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이미 요 형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은 조합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독립변수 t를 한번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를 요거를 이제 모디피케이션 룰이라고 하고요. 이런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이 똑같아지면 이렇게 독립변수 t를 한번 곱해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의 솔루션을 요 8번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사인으로 묶어서 개수를 결정해주면 이때는 a는 0, b는 f0 오버 2m 오메가 0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yp를 구해보면 이러한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발산하는 공진 파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댐핑이 없는 언댐프드 시스템이었고, 여기 이제 댐퍼가 들어오면 이제 진폭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그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댐핑 개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우변에
요 조화 가진으로 이렇게 가진을 해줍니다. 하모닉 펑션으로 가진을 해주면 해는 호모지너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코사인으로 다 묶고 위상지연을 주는 이런 형태로 묶어주면,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C 스타가 있으면 요게 기존 계수 처음엔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 두 개를 조합한 거를 하나로 합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C 스타가 되고, 이제 여기가 아랫변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빗변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진폭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A, B 다 수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통으로 이제 R이라고 놓고,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탄젠트 에타는 A분의 B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유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진이 발생하면 저 매그니튜드 C 스타가 최대값이 되니까 그 지점을 이제 알려면 얘를 한번 미분해서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 맥시멈 지점이 기울기 0이니까 여기가 이제 맥스 지점,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야 되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로 제곱 마이너스 C 스퀘어 오버 2m 제곱, 따라서 오메가 맥스라고 하는 값의 제곱은, 자,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방금 요 관계로 찾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오메가 맥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11번식에 넣어서 실제 매그니튜드의 맥스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공진의 진폭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도 방금 구한 식을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안에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그래서 C 스타의 오메가 맥스는 윗변 아랫변에 이제 EM을 곱해주고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차트를 그려보면 C스타를 F로 노멀라이징, F0로 노멀라이징 해서 차트를 그리면 이렇게 공진 포인트들이 맥시멈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하모닉 가진을 하는 경우에 미케니컬 시스템을 넌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리니어 ODE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솔루션을 구하고 언댐프드 시스템과 댐프드 시스템에서 공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까지 수학적으로 다 모델링을 해서 결과까지 도출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